창립 25주년 기념식 날 원장님께서 단상에 올라 말씀하셨습니다. 수간호사로 윤지를 임명하겠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사직서를 제출했죠. 사흘간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127통. 환자들이 소연 선생님만 찾아요. 제발 좀 돌아와 주세요. 그날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14년째 반복된 습관이었죠. 큰 행사가 있는 날이면 항상 일찍 나가서 준비를 도왔으니까요. 거울 앞에 서서 흰 가운을 입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특별한 날이구나. 병원 창립 25주년. 제가 입사한 지도 정확히 14년이 됐거든요. 사실 저는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번 기념식에서 수간호사 발표가 있을 거라는 소문을 들었었거든요. 저희 중환자실에는 저보다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 없었어요. 게다가 지난달 우리 병원이 대한민국 우수병원상을 받았는데 그건 제가 주도한 환자 안전 프로그램 덕분이었죠. 병원에 도착하니 6시 반이었습니다. 강당 세팅을 확인하고 환자 인계를 점검하고 행사 자료를 정리했어요. 이런 일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가 하는 게 당연했죠. 소연 선생님 또 일찍 나왔네요. 간호부장님이 커피를 들고 오시며 웃으셨어요. 네, 오늘 큰 행사잖아요. 14년 동안 한결같네요. 오늘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부장님이 의미심장하게 웃으셨습니다. 아, 수간호사건 확실한가 봐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9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0시에 기념식이 시작됐어요. 원장님이 단상에 오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병원이 25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헌신 덕분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저도 힘차게 박수를 쳤습니다. 특별히 오늘 인사 발표가 있겠습니다. 중환자실에 새로운 수간호사를 임명하겠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드디어. 윤지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윤지, 한윤지, 단상으로 걸어 나가는 사람은 원장님의 조카딸. 입사한 지 2년밖에 안 된 한윤지였어요. 윤지 씨는 젊은 감각과 열정으로 우리 중환자실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앞으로 팀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어요. 박수 소리가 다시 울렸는데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2년, 그 애는 제대로 된 응급 상황 하나 독립적으로 처리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다 해주고 이름만 기록지에 올려줬던 거였는데 옆자리에 앉은 김 간호사가 제 손을 슬쩍 잡았어요. 괜찮아요, 선배님.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웃었습니다. 이상하게 웃음이 나왔어요. 일어나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보며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윤지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언니가 많이 도와주셔야 해요. 축하해요. 저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윤지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안심한 듯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간호부에 앉아서 지난 14년을 생각했어요. 2012년 3월, 저는 막내 간호사로 이 병원에 입사했습니다. 월급 240만 원, 작은 병원이었지만 제겐 꿈을 펼칠 기회였어요. 첫 해에는 잡무만 했습니다. 환자 차트 정리하고 물품 관리하고 선배들 보조하고 그래도 배우는 게 많았어요. 3년 차가 되니 중환자를 하나씩 맡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케이스였지만 제 손으로 직접 돌보는 게 너무 좋았어요. 5년 차 책임 간호사가 됐어요. 그때부터 응급 상황을 담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정지 환자 소생술을 주도하고 중증 환자 프로토콜을 작성하고 밤샘 근무도 밥 먹듯이 했어요. 8년 차에 팀의 핵심이 됐습니다. 신입들을 교육하고 환자 안전 시스템을 총괄하고 의사들과 협진 회의를 이끌었어요.
작년 여름 대형 교통사고로 중증 환자 15명이 한꺼번에 실려왔습니다. 그날 저는 18시간 동안 중환자실을 지휘했어요. 트리아지부터 응급처치, 인력 배치, 의사 호출까지 모든 걸 조율했습니다. 15명 모두 살아났어요. 한 명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으로 우리 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 응급의료기관으로 선정됐죠. 상금이 5천만 원이었어요. 그날 원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소연 선생님 덕분이야. 정말 대단해. 그날 저는 울었어요.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쁜 거구나. 그리고 2년 전 한윤지가 입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윤지예요. 잘 부탁드려요. 첫인상은 밝고 예쁜 아가씨였어요. 원장님이 직접 저희 중환자실로 배치하셨죠. 윤지는 내 조카딸인데 간호사 일에 관심이 많대. 소연 선생님이 잘 좀 가르쳐줘. 물론이죠. 신입을 교육하는 건 선배의 역할이니까요. 처음 석 달은 괜찮았어요. 윤지는 열심히 배우려고 했고 저도 성심껏 가르쳤습니다. 문제는 6개월째부터였어요. 언니, 이 환자 차트 작성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제가 아직 잘 몰라서. 언니, 응급 처치할 때 같이 들어가 주세요. 혼자는 무서워요. 언니 야간 근무 대신 서주실 수 있어요. 제가 약속이 있어서 처음엔 도와줬어요. 신입이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1년이 지나도 1년 반이 지나도 똑같았습니다. 제가 다 해주고 기록지에는 윤지 이름이 먼저 올라갔어요. 윤지 씨가 잘하네요. 원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죠. 저는 옆에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윤지가 수간호사가 됐어요. 저는 컴퓨터를 켜고 사직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14년간의 기록을 정리했어요. 담당했던 환자 수 2,387명, 응급처치 성공률 98.2%, 교육한 신입 간호사 46명, 작성한 프로토콜 19개,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간호부장실로 향했어요. 부장님, 이거. 부장님이 사직서를 받아들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소연 선생님, 이게 무슨. 14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잠깐만요. 원장님께 말씀드려야 해요. 지금 이러시면 안 돼요. 부장님이 급히 원장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 후 원장실에 불려갔어요. 원장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소연 선생님,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사직서를?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새로운 길을 찾아보고 싶어서요. 어제 기념식 때문에 그래. 수간호사 인사 말이야.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병원 결정을 존중합니다. 소연 선생님 솔직히 말해봐. 서운한 거 아니야. 원장님 제가 14년 동안 배운 게 많아요. 이제는 제 능력을 다른 곳에서도 펼쳐보고 싶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원장님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다가 한숨을 쉬셨어요. 한 달만 더 있어줘. 인수인계라도 제대로 하고 가야지. 죄송하지만 2주 후에 퇴사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최소 기간이니까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데 윤지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니 사직서 낸 거 들었어요. 왜 그러세요? 개인적인 이유야. 혹시 제가 수간호사 된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언니, 저는 언니가 중환자실에 계속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언니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 말이 솔직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더 웃겼습니다. 윤지 씨는 잘할 수 있어요. 2년 동안 많이 배웠잖아요. 언니, 수간호사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앞으로 팀 잘 이끌어주세요. 저는 윤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전화는 김 간호사였습니다. 선배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선배님 없이는
우리 중환자실 못 돌아가요. 김 선생님이 잘하실 거예요. 능력 있잖아요. 아니에요. 응급 상황은 다 선배님이 주도하셨고 저희는 보조만 했어요. 윤지 수간호사는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배워야죠. 수간호사니까요. 두 번째 전화는 박 간호사였어요. 소연 선생님, 다음 주에 중증 외상 환자 이송 훈련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매뉴얼은 공유 폴더에 다 있어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아니, 보건복지부 실사단이 오는데 선생님이 안 계시면 새로운 담당자를 지정하시면 되죠. 저는 이제 병원 사람이 아니에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전화는 계속 왔어요. 팀원들, 다른 부서 간호사들, 심지어 의사들까지. 저는 다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전화 횟수는 더 늘어났어요. 오전에만 38통, 오후에 49통, 저녁까지 합치면 하루에 87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소연 선생님, 병원 생각해서라도 좀 도와줄 수 없어요. 간호부장님이 간곡하게 말씀하셨어요. 부장님, 저는 이미 퇴사한 사람이에요. 병원 일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중증 외상센터 인증은 선생님이 처음부터 담당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공유 폴더에 올려뒀어요. 업무 인수인계 문서도 작성했고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소연, 선생님, 부장님, 제가 왜 그들을 도와줘야 해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14년 동안 제가 뭘 했는지 병원은 알고 있나요? 윤지 씨는 2년 동안 뭘 했나요? 제가 다 해주고 이름만 올려줬죠. 그렇게 쌓은 실적으로 수간호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한테 도와달라고요. 권리가 있는 곳에 책임도 있는 법이에요. 수간호사가 됐으면 수간호사답게 일을 해야죠. 왜 저한테 계속 손을 벌리나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전화는 더욱 빈번해졌어요. 새벽 6시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이었어요. 소연 선생님, 나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 줄 수 없겠어. 원장님, 죄송하지만 제 결정은 확고합니다. 급여를 올려줄게. 지금보다 50% 인상. 아니, 2배로 줄게.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수간호사를 시켜줄게. 윤지는 다시. 원장님, 저는 원장님의 말을 끊었습니다. 14년 동안 저는 병원에 헌신했어요. 주말도 없이 일했고 명절에도 응급 환자 때문에 집에 못 갔어요. 그동안 제가 살린 환자가 총 몇 명인지 아세요? 소연 선생님, 2387명이에요. 그 중에 중증 환자가 612명이었어요. 제 연봉의 47배에 해당하는 의료 수익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원장님은 2년 된 조카딸한테 제 자리를 주셨죠. 그게 원장님의 결정이었어요. 저는 그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니 제 결정도 존중해 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전 9시 윤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제발 도와주세요. 다음 주 보건복지부 실사가 있는데 저 혼자서는 못하겠어요. 수간호사님, 준비 자료는 다 돼 있어요. 그대로 발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실사위원들이 세부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면 어떡해요? 저는 대답 못해요. 그럼 미리 공부하세요. 자료 읽어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언니, 왜 이러세요? 우리 그동안 잘 지냈잖아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잘 지냈죠. 제가 일하고 수간호사님은 이름만 올리고 그렇게 2년 동안 아주 잘 지냈어요. 그건 이제는 수간호사님 혼자서 하셔야죠. 수간호사니까요. 오후 3시 김 간호사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선배님, 윤지, 수간호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 원장님도 이제 아시는 것 같아요. 병원이 난리 났어요. 그래요.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오늘 갑자기 병원에 오셔서 중증 외상센터 현황 보고하라고 했는데 윤지 수간호사가 제대로 설명을 못했어요. 담당자가 화내고 가셨어요.
그랬군요. 선배님, 제발 돌아와 주세요. 이러다 인증 다 날아가요. 김 선생님, 저는 이미 병원을 떠난 사람이에요. 더 이상 제 일이 아니에요. 그날 저녁까지 총 127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원장님, 간호부장님, 윤지 팀원들, 심지어 환자 보호자들까지 모두 한결같이 말했어요. 소연 선생님 없이는 안 돼요. 그래요. 이제야 아셨나 봐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에서 조용히 쉬면서 이력서를 수정하고 있었어요. 몇몇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경력을 알고 있는 헤드헌터들이었어요. 그날 오후 간호부장님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소연 선생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중증 외상센터 인증 취소하겠대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인증 박탈이래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라니, 인증 박탈되면 지원금 20억이 날아가요. 그리고 중증 외상센터 지정이 취소되면 연간 환자 6천 명이 다른 병원으로 가요. 그럼 우리 병원 올해 매출의 35%가 증발해요. 안타깝네요. 소연 선생님,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병원이 무너져요. 부장님,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 중증 외상센터 인증 준비를 제안했을 때 기억하세요. 원장님이 말씀하셨죠. 소연 선생님이 책임지고 끝까지 해야 해. 중요한 프로젝트니까. 저는 책임졌어요. 1년 동안 밤샘 근무하며 준비했고 인증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공로를 윤지 씨한테 넘기셨죠. 보고서에 윤지 씨 이름을 먼저 올리라고 하셨어요. 그건 이제 윤지 씨가 책임지셔야죠. 수간호사니까요. 권리를 가져간 사람이 책임도 져야 하는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말 내내 전화가 계속 왔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제 폰에 부재중 전화가 47통 찍혀 있었어요. 정오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원장님이 서 계셨어요. 소연 선생님. 원장님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직접 오셨어요. 나 완전히 잘못했어. 내가 눈이 멀었어. 들어오세요. 저는 원장님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원장님은 소파에 앉자마자 머리를 숙이셨어요.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내가 14년 동안 네가 한 일들을 당연하게 여겼어. 윤지가 조카 딸이라고 그 애한테 기회를 주고 싶어서. 하지만 그게 네 자리를 빼앗는 거였다는 걸 몰랐어. 이제는 아시나 봐요. 보건복지부에서 오늘 오후 3시까지 답을 달라고 했어. 만약 제대로 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면 인증 취소야. 소연 선생님, 제발 도와줘. 병원을 살려줘. 저는 원장님을 바라봤습니다. 원장님, 저는 이미 이 병원 사람이 아니에요. 알아. 그래서 부탁하는 거야. 프리랜서로라도 와줄 수 없겠니? 비용은 네가 원하는 만큼 줄게. 거절합니다. 소연 선생님, 원장님, 윤지 씨가 수간호사 된 날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언니가 많이 도와주셔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어요. 아, 나는 영원히 보조자구나. 내가 아무리 잘해도 결국 누군가의 그림자일 뿐이구나. 그게 아니야. 그게 맞아요. 원장님. 14년 동안 저는 제 이름으로 인정받은 적이 없어요. 항상 팀의 성과였고 함께 이뤄낸 결과였죠. 하지만 승진은 제 차례가 아니었어요. 원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세요, 원장님. 윤지 씨와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세요. 수간호사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소연 선생님, 저는 이제 제 길을 가려고요. 제 이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으로요. 원장님은 한참을 앉아 계시다가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정말 방법이 없겠니? 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윤지 씨를 일반 간호사로 돌리고 저한테 간호팀장 직급과 함께 3배의 연봉을 제시하세요. 그리고 모든 직원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세요. 14년 동안 제 공로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요. 그렇게 하지. 그리고 윤지 씨는
제 팀에서 빼주세요. 저는 능력 없는 사람과 일하고 싶지 않아요. 원장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윤지는 아직 어리고. 원장님, 저는 원장님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린 건 이유가 안 돼요. 능력이 없으면 수간호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장님은 윤지 씨가 조카딸이라서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는 제 것이었어요. 제가 14년 동안 쌓은 거였어요. 이제 선택하세요. 조카딸, 체면 아니면 병원. 원장님은 답을 하지 못하고 문을 나가셨어요. 오후 2시 간호부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연 선생님, 원장님이 수락하셨어요. 선생님 조건 다 들어주시겠대요. 문서로 주세요. 계약서 형태로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1시간 후 이메일로 계약서가 왔어요. 간호팀장 직급 연봉 3배 윤지의 일반 간호사 강등. 공개 사과. 모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다음 날 전 직원이 모인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원장님이 단상에 섰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은 이유는 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 위함입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지난 14년간 우리 병원의 중환자실을 실질적으로 이끌어온 사람은 이소연 선생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공로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잘못이었습니다. 원장님이 저를 보며 깊게 고개를 숙이셨어요. 소연 선생님께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소연 간호팀장님께서 우리 병원 간호팀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김 간호사와 박 간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윤지는 뒷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명패가 놓여 있었어요. 간호팀장 이소연, 14년 만에 제 이름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김 간호사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팀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해요, 김 선생님.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나 팀장 됐어. 뭐 진짜. 우리 딸 정말 대단하다. 응, 14년 걸렸어. 늦은 거 아니야. 제대로 인정받은 거지. 축하해 딸.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만약 제가 그날 웃으며 자리를 뜨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계속 참고 도와줬다면, 저는 영원히 그림자로 남았을 거라는 걸요. 때로는 떠나는 게 답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요구하는 게 필요해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보조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소연 간호팀장이에요. 14년 동안 제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이제야 제 이름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에요. 제 이름으로, 제 능력으로 제가 선택한 길을 걸어갈 거예요. 아무도 저를 당연하게 여기지 못하게, 아무도 제 공로를 가져가지 못하게. 저는 제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요.